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방송 RTV의 알권리, 여러분의 알권리 지킴이 박대웅입니다. 오늘도 전공도사 전진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전공도사 전진환입니다. 여러분의 알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높이 요정 전예훈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책임지겠습니다. 자, 우리 전 소장님,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그 낙하산이라고 그러는데, 낙하산이라는 게 우리가 뭐 잘 아는 속칭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공공기관에서 이 기관장이나 임원들을 이 위에서 내리꽂는 걸 말하는 거죠. 예, 뭐 크게 보면 이제 공무원들의 장차관 이것도 이제 낙하산이고요. 네. 예, 장차관은 근데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청문회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근데 공기업은 이제 국민들이 잘 모르세요. 예. 이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워낙 기업이 크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사장이 어떻게 임용되는지, 감사는 어떻게 임용되는지 잘 모르시는데 사실은 정부의 대통령이 바뀌면 거기에 낙하산으로 내려가거든요. 아. 예,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낙하산이라는 이 이름을 정할 때 굳이 이제 낙하산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많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승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통상 회사에서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사장이잖아요. 네. 근데 공기업은 달라요. 예, 밑에서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대부분 정권에서 내려보냅니다. 네. 예, 그걸 낙하산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코드 예. 인사고 또 사실은 좀 그 자리 나눠 먹기 같은 느낌을 줘서 이게 비전문적인 그런 인사들에게 자리를 나눠 먹는 그렇죠. 이런 것으로 오히려 이제 공기업을 망가뜨리는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낙하산 문제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대선이나 이런 걸 치러보면 아시는데 통상 캠프에 한 2, 3천 명 정도 핵심 인사들이 있어요. 예.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정말 큰 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그 2, 3천 명이 그 후보를 정말로 좋아해서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온 것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2, 3천 명의 핵심 인사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핵심 인사들은 장차관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리로 갔는데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공기업입니다. 아. 예, 얼마나 좋습니까, 공기업이. 그래서 그런데 사장 한번 해보시려고 네. 예, 그렇게 이제 많이 노리고 있죠. 예, 그런 것을 낙하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마침 이제 요즘 TBS가 그 사장 이제 선임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네. 뭐 MBC도 지금 그렇고 TBS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 중에 역시 이 정부 측 인사들이 이름이 많이 거론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의 의중이 중요하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전 사장을 오세훈 시장의 의중이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색무취한 사람을 아마 선임하지 않을까. 그러면 다행인데 네. 오히려 반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찍어가지고 방송의 색깔을 다 바꿀 수도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위험성도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MBC가 그랬죠. 예, KBS도 그랬었고 네. 이제 그런 인사가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자, 우선 우리가 낙하산을 사실 오늘 이 방송을 낙하산으로 주제를 잡은 이유는 시민 여러분도 낙하산에 대한 정보를 실제로 직접 파악할 수 있다. 여러분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네. 노하우를 오늘 알려드리는 건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정보공개 역사에 대해서 좀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고 네네. 싶어요. 예, 예전에는요 정부가 보도자료하고 관보에만 이제 정부가 하는 인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안 알려주면 몰랐어요. 아.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998년부터 시행된 정보공개 청구가 생겼죠. 그래가지고 어느 인사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그 사람의 경력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제가 정보공개 청구할 때 그런 정보공개 청구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안 가르쳐 줬어요. 옛날에 청구를 하면 그 개인정보라고. 인사정보. 예. 그래, 그게 왜 알죠. 개인정보입니까? 사실 개인정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전정보 공표를 하죠. 네. 예. 그래서 우리 공기업은 누가 사장으로 있고, 이사는 누가로 있고, 이런 게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홈페이지는요, 한 명, 한 개 다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이게 정부에 있는 지금 공기업이 360개 되거든요. 네. 이 360개를 언제 다 들어가 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주제별로 한꺼번에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허. 이걸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오늘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아마 이제 이 공공기관 중에서도 공기업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네. 오늘 더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낙하산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뭐 대부분 이제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권력을 쥐면은 일단 자리들을 뭐 한 10,000개 이상을 좌지우지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그 자리들을 위에서 꽂듯이 내려온다고 해서 비행기 타고 비행기에서 또 낙하산 타고 내려온다고 해서 낙하산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문제는 이게 전혀 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어중이들이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앉아 있는 경우들이 낙하산의 폐해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낙하산이라고 하는 건 사실 민주주의의 본질이에요. 예, 왜냐하면 정권을 잡는 쪽에서 그 국가 경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내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자기 대통령의 의중과 맞는 사람,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중과 맞는 사람을 내려보내는 건데 내려보내는 것도 전문성이 있어야 내려보낼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주택보증공사 이런 데 내려보내는데 주택을 몰라. 예, 아무런 상식이 없어요. 요즘에 얼마나 지금 전세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모르는데 그런데 또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또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건설공제조합이라는 데 전혀 관계가 없는, 건설과 관계가 없는 뭐 이런 사람을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3년 동안 거기서 일하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건설과 관련된 아마 용어도 모를 거예요, 아마. 예,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피해는 누가 입느냐? 서민들이 다 입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 공기업이 망가지면요, 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요,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예, 여러 가지 이제 물가 정보 중에 예를 들면 가스, 그 다음에 전기값 이제 정상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달에 여러분들 가스비 나오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엄청 올랐어요. 예, 이거 어디서 올립니까? 가스공사에서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올리는 거고. 예,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민들의 피해를 이해하지 못하고 떨렁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름에, 겨울에요, 동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런 게 이제 서민들의 피해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낙하산은 내려보내되 그 분야에 평생을 자기가 어떤 그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려보내야죠. 예. 그런 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방금 이제 언급하셨던 전문 건설 공제조합이라는 네. 곳이 있어요. 이 건설 분야의 뭐 어떤 그런 단체 같은데 여기도 이 공공기관인가 봐요. 여기는 이제 공공기관은 아닌데요. 네.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각 건설하는 이제 기업에서 이제 건설비의 일부를 돈을 냅니다. 조합을 예, 회비를 내서. 예, 회비를 내서 건설 보증, 자금 융자, 어음 할인, 공제 상품 이런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이 건설사라는 데가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예, 대부분 정부에서 이제 정부 발주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LH에서 그 LH에서 발주를 하면 그 대부분 이제 건설 회사에서 그거를 이제 지원. 시공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공제조합 이사장 자리가 정부에서 많이 내려와요. 아하. 근데 이 자리를 여러분들 이은재 전 의원인데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예. 이분한테 떨렁 이렇게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보면 그 국회에서도 샤우팅을 많이 해서 뭐 사퇴라고 막 소리 지르고 했던 그 사퇴 사람 요정. 아닌가요? 예, 이분이 이제 일본어로 유명하셨던 분이죠. 예. 개인 수입이시만 맞아요. 예, 뭐 이런 거 하셨는데 네. 이곳의 연봉이요, 업무 추진비 포함해가지고 3억이 넘어요. 예,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사실. 와. 근데 대통령보다 월급이 더 높은 거예요. 예, 이런 핵심적인 자리에 이은재 의원이라는 분이 도대체 건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분 건설과 관련된 뭐 용어를 알까? 나 그런 이제 의심이 되는데 이분이 예전에 그 저기 서울교육청 네. 이제 국정감사 자리에서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왜 이것만 왜 쓰냐고. 수익하냐고 이제 난리 쳐가지고 네. 우리 조희영 교육감이 이것밖에 없는데 수익해가 누구랑 하냐고 누가 어떻게 경쟁자를 하냐고 막 해가지고 전 국민들한테 네. 웃음을 준 적이 있죠. 예. 이분이 이것 때문에 엄청난 망신을 당하고 나서 그 뒤로 한 달 정도 말이 없으셨어요. 말이 없다가 전문 건설 공제조합으로. 근데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도 모르시는데 건설을 어떻게 하시느라고. 그리고 이분이 또 막 그 대선 기간에는 혈서를 쓴다면서 소위 말하는 아까새끼를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이게 쓰셨잖아요. 빨간 약. 네. 자기를 이렇게 깨물었는데 안 깨물고 그거를 꽂아가지고. 네. 참 되게 특이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말 패자 부활전. 이분이 원래 국민의힘에서도 쫓겨났던 분인데 네. 갑자기 이렇게 부활하셨어요. 사람의 인생은 이은재처럼 알수 없습니다. 몰라요. 예. 네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그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물론 뭐 낙하산이라는 사이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공기업 정보를 여러분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특히 임원에 대한, 특히 임원이 월급이 얼마인지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트 이름은 알리오입니다. 알리오. 예. 이름도 기억하기 좋네요. 제가 알리오. 이제 이 사이트를 만들 때 제가 이제 자문을 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참여정부 때 만든 건데, 여러분들 참여정부는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예,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기획해가지고, 예, 저희 이제 정보공개 전문가들 또 공기업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어떤 정보들을 공개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월급이 제일 궁금하다. 공기업들은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받는 거냐? 네. 그때만 해도요 지금 공기업하고 월급 수준이 달랐습니다. 엄청나게 높았어요. 예, 뭐 심지어 마사회 이런 데는요 4, 5억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예, 왜 외부에서 모르잖아요 월급을. 근데 이 알리오라는 사이트를 만들고 나서 월급이 정상화됐어요. 이게 점점점 내려갔단 말이에요. 왜? 공개가 되니까. 예, 자꾸 공개가 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찾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 그 막 분노하는 거죠. 아, 이렇게 월급이 높은데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여기에 월급뿐만 아니라 뭐 조직 인사도, 그 다음에 이사회 회의록, 그 다음에 감사한 것들, 온갖 정보들이 다 나오고요. 이걸 전국에 있는 360개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들을 다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입사원들 연봉도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강의를 할 때는 알리오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는 알리오 사이트를 먼저 확인을 해봐라. 왜냐하면 거기 부채라든지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입사해도 되는지를 먼저 좀 확인을 한 다음에 공기업 지원할 때도 알리오 사이트를 먼저 들어가 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정보들도 그 경영에 관련되는 정보들뿐만 아니라 뭐 노동조합 관련된 얘기라든지 굉장히 정보가 상세합니다. 제가 이제 기록관리학과를 나왔잖아요. 네. 저희 이제 대학원 후배들이 이 공기업에 많이 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공기업의 대부분 이제 기록 전문 요원으로 이제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제 공무원들은 월급이 다 똑같아요. 네, 그냥 기록 전문 요원으로 들어가면 월급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공기업은 달라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큰 공기업에 있는 기록 전문 요원들은 월급이 엄청나게 많고 작은 공기업에 있는 분들은 월급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그런 수준을 보고 이게 이제 공기업이라는 건 말이 이제 공짜가 붙기는 하지만 사실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기업별로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위치도 다르잖아요. 대부분이 이게 이제 혁신 관련된 이제 도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도시에 다 배치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무 조건도 다르고, 예, 다 이렇게 각각이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막내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표랑 그 막내 직원이랑 막 연봉 차이가 100배, 200배씩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도 좀, 그러니까 대표의 이 월급이 높아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실제로 이제 몇십 배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10배가 차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한 7, 8배 정도 차이 나는데 보통 이런 데 공기업 들어가면 이제 초임이 한 4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공기업 임원들도 월급이 연봉이 2억이 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사실. 왜? 이 알리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니까. 이 낙하산들이 옛날에는 엄청나게 해먹을 게 많았는데 이 알료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런 게 굉장히 줄었어요. 참 이런 점에서는 알 권리가 상당히 이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알 권리라는 것을 지킬 때 결국에는 그런 어떤 어두운 곳까지도 네. 다 밝혀지는. 여러분들 제가 정보공개법을 선샤인 액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네, 딱 어둠 맞는 것 속에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던 거를 갑자기 햇빛을 딱 비추니까 갑자기 뜨거워하고 그동안의 적폐가 다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선생님, 거죠. 저는 그래서 정보 공개 역사 하실 때 또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다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이 없던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시청 가가지고 막 이렇게 떼서 보고 했었어야 되나요? 그렇죠. 옛날에는 못 봤죠. 옛날에 그래서 못 봤던 거예요? 이 공기업이나 이런 데는요, 옛날에 월급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업무 추진비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서울시장 업무 추진비가 10억 가까이 됐다고 그런 얘기가 1년에요? 예, 그렇게 얘기가 들었어요. 옛날에는 업무 추진비가 무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업무 추진비 다 공개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제도도 없었던 없었어요. 거예요? 그런 거 누가 봐요? 감히 누가 봐요? 그거는 누가
볼 수 있었냐면 감사원만 볼 수 있었어요. 감사원이 그래서 감사원을 무서워한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다음 주에 감사원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감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냐면 그런 걸 다 쳐다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국민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인터넷이 생김으로써 되게 가깝고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중동이나 중동에서 이렇게 막 시위가 나고 이런 것도요. 옛날에 SNS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중국에서 그 코로나를 이제 해제하는 계기가 됐던 게 월드컵이잖아요. 왜? 월드컵을 보고 있는데 다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중국 그 인민들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이 다시 뒤늦게 이제 코로나가 막 번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통신 또 이렇게 알 권리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리오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이제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서울대병원, 네. 서울대병원도 알리오 사이트 나옵니까? 네, 서울대병원 나오죠.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서울대병원은 어디 하나일까요? 뭐 의료 위에 있는 기관이 보건복지부인가요? 보건복지부. 예,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하실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너무 넘어갔네요.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교육부. 예, 서울대잖아요. 병원이어도 병원이지만 교육부군요. 네. 그러면 교육부 산하에 이제 서울대병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감사 자리를 이 병원과 교육 쪽하고는 좀 무관한 사람이 지금 최근에 들어왔다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서울대병원 역사상 처음 있었던 네. 일, 처음 있는 일인데, 지금 정부가 이제 검사들의 시대잖아요. 하다 못해가지고 검찰 수사관이 예, 서울대병원에 감사로 왔어요. 여러분들 이 서울대병원에 감사를 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잘 보세요. CT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검찰이 CT를 어떻게 합니까? MRI 기계를 새로 사야 되는데 그게 새로 사야 되는 건지 안 사야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 수사관이니까 수사관이 수사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무슨 각종 뭐 여러 가지 그 병원에는요 각종 관련된 의료와 관련된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닥터는 몇 명을 써야 되고 간호사는 몇 명 써야 되고 이런 거를 검찰 출신이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공기업 감사는요 감사원 감사하고 달라요. 네,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그 공기업 감사는 사전 감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됩니까를 감사한테 먼저 결재를 받고 그 다음에 사장한테 가요. 그래서 감사가 이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보고서를 써줘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 병원은 이번 달에 CT기를 5대를 뭐 100억 주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그걸 봐. 그럼 CT기가 뭐지? 어떡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병원 의사들이 다 어려운 말로 하잖아요. 다 영어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의료 그러면 영어들이 있어요. 감사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서울대 병원의 의사들이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제가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관은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 정도만 이제 체크를 한다는 그렇죠. 그런 뜻으로도 보이는데요. 아무튼 그 검찰 수사관 출신이 검사들이 뭐 주요 보직에 다 앉는 그런 거에 이어서 이분 수사관들까지도 수사관이죠. 이렇게 이런 알짜 기업에 네. 알짜 공기업에 또 자리를 또 차지한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겠어요. 저도 검찰 공부할 걸.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지금 알리오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이제 바뀌었는지 찾아봤더니 네. 이제 나오죠 상임 감사. 그러네 이미 자리에 앉았군요. 네, 2022년 12월 5일 날. 예, 그래서 이제 박경오라고 하는 분이죠. 네네. 여기 주요 경력 나오잖아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당. 그다음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팀장. 중수부의 수사팀장이었군요. 이때가 누구 윤석열? 네. 이때 이제 윤석열 검사를 보좌했던 사람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 있는 아하. 거죠. 교육부 산하에 있는 겁니다. 그러네 예. 진짜. 예.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알리오 사이트에서 서울대병원을 검색하면은 볼 수가 있군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심심하면 찾아봐요. 오늘 공기업에 여기 누가 들어가 있나 이렇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예. 저 지금 정부에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찾아봐요. 막 찾아보면 네. 아, 좋겠다 그러고 그런 거 찾아보라고 이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기가 이제 뭐 어떤 그 누구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근황도 볼 수도 있고 또 뭐 자기도 또 관심 있는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네. 또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갑자기 여러분들과 소식이 끊긴 사람이 있다면, 예, 정권에 뭐 이 사람이 정치한다고 그러는데 끊기는 사람이 있다면 다 이 알리오에서 찾아보시면 그렇겠네요. 어딘가가 예, 나옵니다. 낙하산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그 공기업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공사도 있고 공단도 있잖아요. 예, 이게 참 우리 이런 걸 가르쳐 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사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국민 건강
보험공단, 예, 그 다음에 서울 SH공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공단, 공사. 예, LH공사 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공사는요 정부에서 출자를 해야 50% 이상 출자를 하는 곳입니다. 돈을 낸다는 뜻이죠. 근데 공기업은 해야 되냐면 자기 스스로 이익을 창출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기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이 공적인 목적으로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돼요. 그렇군요. 예, 사적인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자가 심한 데가 한국전력공사거든요. 전력공사. 예, 여기는 지금 뭐 몇십 조의 지금 뭐 부채를 지고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전기값이 다른 나라보다 싸다, 원가보다 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번외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얼마 안 돼요. 산업에서 쓰는 전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강철 녹이는 걸 전기로 해요. 그런 걸 올려야지 왜 우리 걸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적자를 정부에서 메꿔주는 수가 잘 없어요. 이게 세금으로 메꿔주기에 이게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요. 이거는 스스로 자력 구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걸 공사라고 합니다. 근데 공단은 뭐냐? 이거는 이익을 창출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냥 그래서 정부의 일을 위탁해서 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국민건강공단에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하겠어요? 시설관리공단, 예, 이런 이익 창출하기가 힘들거든요. 의료보험공단이나 네. 그래서 뭐 이런 곳은 정부의 일을 단순 위탁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공사와 공단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그 포스코, 네. 포스코나 KT 같은 경우는 일반 사기업으로 보이는데. 예, 그렇죠? 이것도 근데 또 어렵죠. 여기도 또 자리를 예. 그 정부의 어떤 그 낙하산 자리로 네. 지금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참 이게 낙하산이 내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는 또 알료가 안 나옵니다. 포스코는. 그렇죠. 이게 공기업이 사기업이니까. 아니니까. 사기업이니까. 네. 근데 어떻게 해서 낙하산을 내려보내느냐. 네. 여기에 대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그렇죠. 예. 예. 여러분이 내시는 국민연금을 모아놓는 데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잖아요. 그 공단에서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공단하고 다르게 그 돈을 투자를 합니다. 예,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우량 기업에다가 지분을 산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맡겨주는 돈에 조금이라도 수익금을 높이려고 그래야 또 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코의 대주주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정부에서 내려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사장은 거기에 경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낙하산을 내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KT나 이런 데 인사 딱 하면 시끄럽습니다. 예, 너무너무 시끄럽고 과거에 김은혜 지금 수석, 예, 이분도 KT 출신이잖아요. KT에 갔다 왔잖아요. 네. 예. 뭐 그런 이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보면 이제 국민연금에서 실제로 KT의 포스코 금융사, KT 포스코의 금융사 CEO 선임의 대주주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네요. 네. 요즘은요, 국민연금이 상당히 이렇게 경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요. 예. 이게 누구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잘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경영을 잘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람을 꽂는 데 이게 관심이 있다. 포스코의 경영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잘못하다 이게 관치가 되잖아요. 관치 금융이 될 수도 있고, 관치 경제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나라가 기업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낙하산을 없애겠다고 그랬었나 봐요. 윤석열 정부에서.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강하게 얘기를 해요. 네, 제가 그거 보고 좀 웃었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떤 권력을 집권 세력도 낙하산을 없애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 후보 때 거기에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몇천 명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게 낙하산을 없앨 수가 있겠어요. 네. 그분들이 5년 동안 그건 뭐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자원봉사단. 예, 자원봉사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낙하산을 없앤다고 했는데 네. 못 없앴죠, 사실은. 못 없애죠. 그리고 여기 기사를 보시면 이제 그 NH나 우리 기업은행 이런 데도 내려보내잖아요. 그러게요. 이것도 은행도 사실은 은행이에요. 공기업이 아닌데. 네,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은행은 사실상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이런 데서 관리 감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은요 사기업이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은행은 대부분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장도 눈치를 보고 정부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임합니다. 예, 참 이게 우리나라가 IMF가 우리 팀장님 IMF가 왜 터졌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환 위기. 예, 그 외환 위기도 중요했지만 네. 그때 우리 나라가 망하게 된 대표적인 계기가 뭐냐면 기업에서 은행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기업에서 돈을 어떻게 뺐었습니까? 은행 돈을 뺐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어떻게 됐어요? 부실화돼가지고 네. 은행이 망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관치금융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자기의 그 예금을 잃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예금자 보호법이 생겼어요.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예. 근데 요즘 다시 슬금슬금 요렇게 정부 관계자들이 이제 이렇게 대표가 막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또다시 관치금융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경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거기다 내려 꽂으면 결국에는 거기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잘못하면 뭐 펀드 같은 거 만들어라 관여하고 뭐 이러다 보면 부실 펀드를 막 판매하고 그러면 그 펀드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행은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런 일들이 이제 그래서 여기에 보면 노조들이 막 이거 이제 가지고 막 데모도 하고 지금 막 그러고 있습니다. 네.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런 공기업들 특히 뭐 저 한수원이나 가스안전공사 이런 그 공기업들의 또 이 낙하산들이 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네요. 예, 여기 작년 보면 연말 기사인데. 여기 보면 뭐 영덕구청 부군수, 그다음에 도의회 의장,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아이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이고. 여러분들 저도 이제 한수원을 한번 이제 저희 감시를 해보려고 엄청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한수원에는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의 이 용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비상임 이사로 내려갔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볼까요? 그 회의 자료 하나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비상임 이사는 주로 무슨 일을 하는 아, 좋은 일이에요? 질문입니다. 예,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인데 보통 이제 이사회에는 이제 상근하는 이사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상근하지 않는 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근하지 않는 이사들은 보통 이사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고 모든 공기업의 이제 그 경영을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이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이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임 이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상임 이사들 한 달에 한 번 와가지고 회의하고 결제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인데 이것도요, 이렇게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곳은 1년 연봉이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엄청 좋은 자리죠. 예. 그래서 한 번에 가면 이제 뭡니까? 그 수당이 한 250에서 300 사이죠. 예. 좋은 자리죠. 네. 예. 그리고 접대 받고 뭐 그런 자리고요. 밥 먹고. 네.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떻게 열리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려면 예, 알리오를 들어가셔가지고 이사회 회의록이 다 공개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KBS 이사회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KBS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공개를 한다는 것은 그게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시민 여러분들이 뭐 사실 자기가 관심 있는 특히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는 원전을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원전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은 이런 알리오 사이트 같은 걸 통해서 한수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또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없는 것도 이게 올라가 있으니까요. 예, 제가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유명한 이제 공기업 중에 LH 있잖아요. 네. 그다음 SH가 있고. 네. 네. 여기서 하는 일이 뭐죠? 토지랑 건축. 제일 따로따로. 중요한 일이 뭘까요? 이거 뭐 이렇게 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집을 지읍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반 아파트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LH나 SH 왜 있겠어요? 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아파트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싸고, 그래서 옛날엔 그걸 임대주택이라고 그러고 요즘에 행복주택이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LH나 이런 직원들은요, 그 임대주택 짓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실 것 같아요. 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 돈이 안 돼서. 돈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LH나 이런 데를 가만히 이렇게 놔두면요. 이분들은 분양만 하려고 그래요. 예, 분양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 10억씩 팔고 자기도 돈 남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부동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사기업처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비상임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 행복주택 이런 걸 많이 지어가지고 서민들의 정말 쾌적한 주거를 위해서 있는 곳이 공기업인데 이 공기업도 스스로 이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제 분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갈등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비상임 이사들의 어떤 역할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이 알리오 같은 게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공기업은 뭐 수도, 전기, 집 같은 것도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을 이제 나라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남미나 이런 데가 남미 국가들이 왜 망했을까요? 네, 여러분들 남미나 이 국가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기업을 사기업으로 바꿔서 그래요. 대표적으로요, 물 있죠, 물. 네. 우리나라는 물을 있잖아요. 사 먹는다는 생각을 거의 못 했잖아, 옛날에는. 요즘은 뭐 생수 사 먹지만 생수는 선택이잖아요. 집에서 물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 물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사기업이에요. 물값을 자기 마음대로 올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한 일이 네. 벌어지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공기업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다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수익을 안 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공기업은 수익을 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사기업처럼 수익을 내도 안 되고 아주 방만하게 운영해가지고 네. 마이너스만 나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양조화가 같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해수부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네. 해수부 소관의 공사들, 공기업들도 굉장히 많죠. 제가 이 해수부를 왜 주목했냐면 네네. 저희가 이제 그때 세월호 사태 때,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 참사. 예. 왜 이 세월호 같은 배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배가 운행이 됐을까? 분명히 여기를 관리 감독하는 곳이 이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수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들을 한번 알리오로 들어가가지고 분석을 해본 거예요. 쭉 이제 공사들 뭐 공단 이게 쭉 항만 나오잖아요. 공사들이 예. 다 해수부. 아, 그러네요. 예. 근데 여기에 비상임이사, 상임이사들이 과거의 전력들을 봤더니 다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아하.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공무원들은 정년이 60세잖아요. 네. 다 60세 끝나고 그냥 집에 가시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은 이분들 집에 가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예,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공사공단에 자기와 관련된 곳에 내려갑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안 좋은 사례예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감독이 안 됩니다. 이런 곳에 시민의 시각으로 들어와 가지고 아까 말한 이 해수부가 제대로 해수부 산하에 있는 공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분 내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착이 된단 말이죠. 유착이 되니까 세월호가 기울어져 있고 세월호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도 아니 뭐 설마 배가 넘어지겠냐 그러고 그냥 놔둔 거예요. 서로 이제 네. 서로 봐주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 이 해수부 산하에 있는 각종 공기업들이 또 뭐 각종 회사들이 얼마나 유착돼 있고 부패가 심각한지를 그때 저희가 이걸 보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예. 근데 너무 어려운 게 앞서서는 이제 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네. 했고, 근데 지금은 또 너무 유착돼서 뭐 시민들의 또 시각을 또 반영해야 된다 하니까 이게 좀 가운데를 맞추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요 정치가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예, 여러분들 정치는 결국 사람 싸움입니다. 예, 여러분들 어떤 세력이 딱 잡으면요 전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을 검찰에 있다 보니까 인맥이 검찰밖에 없는 거예요. 검사들이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전문성이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감사에 검찰 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서울대와 이런 데 감사를 보내려면 평생에 그 의료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의 의사거나 간호사거나 이런 분들을 보내야죠. 예. 참 이런 게 어려운 겁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정말 그 말이 그렇죠. 맞네요. 결국에 이제 그 서울대 병원 같은 그 감사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보직이잖아요. 네. 그런 자리에 검찰 특히 자기가 부리던 사람을 거기 보내서 그 뭐 정보를 좀 더 자기가 쉽게 캐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어떤 그런 자리에 되면 우리 박대웅 이사장 같은 분을 박문진 제가 감사로 보내겠어요. 그러면 아마 박문진이 MBC가 벌벌벌 떨 겁니다. 예. 그렇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박문진을 상대로 소송도 하고 MBC에도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MBC 박문진 감사에 뭐 검찰 출신이 왔다 그러면 MBC가 모르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게. 그럼 만약 이 사장님 가시면 정보를 들으실 거예요? 누구한테 좀 이거 나를 임명해 주신 분께?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속성 아니겠어요. 자기가 그 자기를 임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정보를 주고 있지 않다면은 그렇죠. 그죠? 그게 그 다음에 혹시 또 뭔가를 보장하거나 이런 것들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사람을 배치한다는 것은 결국 정보를 어떻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채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연관된 거라서요. 제가 이제 요즘 사람 만나보면 제야의 고수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한 제야에 계셔서 계속 전문성을 쌓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런 데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잘 못 들어가요. 아, 찾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참 그게 힘든 거예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낙하산들이 뭐 활개를 치는 이 뭐 이걸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또 실제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을 봤을 때는 이 박탈감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앙일보 편집인이 노량진 전전한 청년들 낙하산 보면 무슨 생각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최연애라는 분이 있잖아요. 아, 최연애 이 코레일 사장했던 사람인데요. 네. 여러분 코레일하고 가스공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양공사 사장을 같이 한 거야. 그래서 이분은 코레일 전문가는 맞아요. 네, 코레일 전문가인데 코레일 전문가가 갑자기 가스공사를 사장으로 겸직도 되나요? 아니요, 그게 끝났거든요. 아, 끝났고? 그래서 정권 바뀌고 딱 다시 바로? 또 갈아타가지고 와. 가스공사 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게 진짜 잘못된 낙하산 중에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정부와 채널을 유지하면서 어떻게든지 정부의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자리가 계속 이제 그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스공사라는 데는요 너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가스 납니까? 안 나잖아요. 딱 외국 가서 수입해서 와야 된단 말입니다. 에너지 같은 거는. 네. 이런 데는요 보통의 전문성으로는 도저히 뭐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에 사장을 갖다 이건 해도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뭐 실제로 이제 전 정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공기업 인사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퇴진 압박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이렇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 각 이제 공공기관에 있는 사장 감사들 다 잘랐습니다. 예, 그냥 감사하고 막 잘랐는데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 환경부에 김은경 장관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산하기관에 있는 기관장을 내보내려고 했다가 구속이 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징역 2년인가 3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김은경 이제 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블랙리스트로 찍어서 내보낸 행위로 잘못하면 구속이 될 수 있구나. 장관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관들이 드디어 이제 자기들이 나서지 않아요. 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김은경 장관이 예수의 역할을 한 거죠, 완전히. 그래서 네. 지금도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한 70~80%가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에요. 아, 예, 이분도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계약 기간이 있어요. 임기가 있으니까. 예, 네. 3년이에요, 3년. 네. 보통 3년인데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역할을 누가 하냐?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가라, 계속.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김재남 이분인데 이 이제 김재남이라는 분이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인데 이분이 옛날 녹색연합 출신이고 정의당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분이 정의당 갔다 문재인 정부에 왔다가 이제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좀 문제가 있긴 해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녹색연합은 이제 원자력 반대하는 곳인데 이게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권성동 이제 의원이 막 모욕을 준 거예요. 막 혀 깨물고 죽어라. 혀 깨물고 죽어라. 뭐, 네. 왜 뻐꾸기냐. 막 그러고 막 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생생하게 다 중계가 됐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여당이 이렇게 공기업의 사장을 질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왜? 자기 같은 편이니까. 근데 이 전 정부 사람이니까 네. 막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신기해가지고 예, 그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뭐 지금 바로 말씀하셨던 그런 사안들이 있네요. 낙하산 공방전이 펼쳐지고 예. 말이죠. 예, 북한에서. 저 작년 그 진짜 국정감사는 너무 재밌었어요. 예, 여당은 난리치고 야당은 두드러고 우리나라 역사상 제가 처음 보는 그런 국감이었는데 네. 그래서 야 이건 뭔가 이거 그래서 요즘 법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하고 공기업 맞추는? 사장 임기를 딱 맞추자. 아,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이거 봤잖아요, 지금 여당도. 그랬더니 이제 아마 윤석열 정부를 마지막에 또 막 낙하산을 막 내려보내면 다음 정부에 한 2~3년을 더 해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법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언합니다. 아마 여기 단체장, 뭐 그런 공공기업의 대표로 있으신 분들은 좀 마음의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제 나가라는 말이 심해지겠구나 이러면서. 근데 이분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사실 사장은 아무런 뭐 스트레스가 거의 없고 죽을 맛이 누구냐. 밑에 직원들. 직원들이 죽을 맛이죠. 왜? 감사 나오죠. 수사 나오죠.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압수수색도 나오나요? 네, 압수수색도 나오죠. 뭐. 방통위 보면요. 네. 과장 구속됐잖아요. 과장 구속되고 국장은 뭐 불구속 기소되고. 네. 네. 그럼 그거 보면은 그냥 대표가 그냥 내가 물러나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안 들겠어요? 뭐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고생시키고. 그게 지금 한상혁 위원장 아니었으면 그런 수사 했겠어요? 예, 그거 뭐 별 중요한 수사도 아닌데 구속까지 시키는 거 보면 그래서 본인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참담한 신정이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어쩌면 뭐 어쩔 수 없는 그냥 참 공직이라고 하는 직업이 너무 어려운 직업이에요. 예. 자,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알리오 사이트를 네. 소개해드렸는데 알리오 사이트에 안 나오는 정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 공기업에 대한 네, 정보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죠. 지방 공기업은 어떻게 찾습니까? 지방 공기업은 또 클린아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르네요. 네, 다릅니다. 예. 깨끗한 눈이라는. 네, 이 클린아이의 주체는 행정안전부입니다. 예. 아, 그러면 알리오는 알리오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르게 되겠군요. 기획재정부가 전국에 있는 이제 공기업들을 통과하고요. 행정안전부가 지방 공기업을 통과합니다. 예, 그래서 뭐 각종 규정, 월급 막 이런 것들을 다 행정안전부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은 뭐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공기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경기도는 경기주택공사, 서울에는 서울주택공사, 그 다음에 각 구마다도 있어요. 구 뭐 공단도 있고, 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예, 시설관리공단. 그래서 이 지방 공기업도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또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사이트가 바로 클린아이. 클린아이. 여러분들 그 알리오 말고 클린아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경기도는 민주당이잖아요. 네. 이 서울하고 경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표차가 8,000표로 이겼잖아요. 맞아요. 표는 8,000표 차이지만 세상은 다 바뀝니다. 그냥 예. 이게 다 민주당 인사가 다 들어와요. 예, 그만큼 민주주의의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8,000표라는 게 한 동도 안 되잖아요. 근데 경기도 전체에 1,300만의 이제 운명을 바꾸게 되는 그런 이제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 이제 심심하시면 경기도에 그 클린아이 들어가셔가지고 경기도에 누가 내려와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경기도 사례인가요? 예, 이것도 이제 다른 사례인데 이건 창원이네요. 네. 창원에 레포츠 파크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 신임 이사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전 기업에서 문제가 많았고 경남 FC 이제 실장을 했는데 경남 FC가 뭐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경남 FC가 2년 연속 최하위를 했다고 해요. 프로야구로 치면 하나처럼 맨날 꼴찌는 안 거예요. 네. 고사를로 만드는 네. 그런 분이 이제 공기업의 대표로 오니까 이제 이걸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낙하산이다. 어떻게 줄을 댔길래 이렇게 됐냐. 막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네요. 예. 자, 그리고 인천환경공단 여기도 지금 낙하산 때문에 네. 인천은 민주당에서 요번에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낙하산이 내려가고요. 낙하산은 사장 감사뿐만 아니라 본부장도 내려갑니다. 아, 임원급이니까. 예, 본부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임원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임원급들도 다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이런 게 재밌어요. 이런 게 민주주의의 재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중국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네, 중국은 다 공산당이니까. 예, 그렇지만 시진핑이 앞으로 영원히 할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갈등이 없어요. 예. 정권이 안 바뀌는 문제. 정권이 안 바뀌니까 우리나라는 5년마다 한 번씩, 그 다음에 지방 공기업은 4년마다 한 번씩 계속 이런 일이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노하우가 좀 쌓이면 좋겠는데 바뀌더라도 사람이 그러니까 바뀌고 막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이 4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최도 길어도 8년마다 바뀌잖아요. 예, 뭐 삼선하는 경우 많이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조심하게 하게 되죠. 네. 네. 복지보다. 내가 너무 여기다 오버하게 되면 다음 사람이 와서 감사를 받는다는 게 확 실시되잖아요. 그래서 공기업을 가보시면 이건 모든 일을 다 규정대로 해요. 이 규정에 맞냐 안 맞냐. 근데 사기업 가시면 규정을 안 따져요. 사장님의 의중이 뭔가 이걸 따지지. 예, 근데 공기업은 모든 게 규정입니다. 예, 그게 참 다른 문제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울 주택 도시공사. 네, 이거 찾아본 겁니다. 네네. 클리나에서. 네. 그래서 지금 서울주택공사 사장이 누군지 김원동이라는 분이죠. 김한동. 참 신기한 게 이분은 경실련이라고 하는 시민단체 출신인데 아, 그분이군요. 오세훈 시장이 이분을 발탁해가지고 네. 요즘에 이분이 뭘 하고 있냐면 그 아파트 원가 공개를 하고 있어요. 원래 그걸 하던 분이죠. 예, 그거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거 해가지고 아파트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임이사로 누가 들어와 있는지 이런 걸 찾아본 겁니다. 김남식. 예. 오세훈 시장님이 왜 그런 분 뽑으셨을까요? 안 뽑으셨어요? 나름 자기도 개혁적으로 하고 싶은 거죠. 왜? LH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정권을 내준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이 자기들한테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야에서 좀 더 개혁성을 내보내겠다. 그래서 SH공사가 사장에 전격적으로 이 김원동이라는 분을 이게 선임을 하게 된 거죠. 본인이 지지해주던 세력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이 인사는 좋은 것 같아요. 예, 평생,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이제 전문성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오세훈 시장이 요즘에 이제 그 이태원 참사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이런 인사들은 잘했다고 또 칭찬해줘도 괜찮습니다. 지지해주던 강남 3구 시민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하죠. 왜? 이분이 강남에 3억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남 시민들이 엄청 반대하고 있어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볼 거는 이제 정책 연구관리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네, 이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인데 프리즘입니다. 용역 결과 같은 걸 볼 수 있는 네, 거죠. 각 기관에 어떤 연구 용역을 내보냈는지 이걸 다 검색해서 볼 수 있어요. 네, 재밌습니다. 네, 이게 옛날에 업데이트가 잘 안 돼서 네. 제가 좀 보다가 안 보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 잘 되고 있어요. 요즘 잘 되고 있군요. 요거 얼마나 재밌냐면요.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 검찰하고 경찰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검찰, 경찰 여기 연구 용역을 보면 서로 검찰에서 경찰의 용역을 문제점을 막 얘기하고 내는군요. 경찰에서는 검찰의 문제점.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연구 용역 사이트 두 개를 갖고 와가지고 저희 홈페이지 올린 적도 있어요. 서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네. 그런 선생님 보시기엔 누가 그래도 판정승이에요? 판정수은 지금 경찰이 했잖아요. 경찰. 네, 아니, 선생님 검수한 거. 보시기에도 그러면 경찰이 좀 용역 보고를 잘 썼던가요? 그 경찰이 아무래도 검찰이 조금 이제 고인물이잖아요. 경찰들 그 사람이 많잖아요. 예, 여러분들 경찰은 13만 명이고 예산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좀 더 잘 쓰게 돼 있습니다. 네. 이 프리즘을 보시면은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공공기관들이 돈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한 결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 정보를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이거 전 팀장님 이거 왜 중요하겠어요? 연구 용역이라는 게. 연구 용역을 한 군데서 막 많이 따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검찰 연구 용역을 같은 데서 하면 안 되니까? 연구 용역이라는 건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네. 예,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을 이제 이 프리즘이라는 사이트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정책의 앞으로의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어요. 왜? 정책을 예측할 때 연구 용역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 용역으로 통해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정부의 정책이 바뀝니다. 이쪽 그린벨트를 해제를 예, 하면은 맞아요. 어떤 뭐 효과가 날까요? 막 이런 예. 거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 연구 용역 결과는 이제 정보 공개 청구에도 잘 안 줘요. 왜? 이게 이제 자기들의 저작권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걸 만든 이제 그 연구원들이 저작권을 걸어놔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저작권 때문에 잘 안 주기 근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검토한 후에 이제 저작권과 문제가 없는 것만 올려놓습니다. 상당히 고급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정책 연구를 하겠다, 뭐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정책 연구를 하겠다 하는 거는 이 나라 사이트에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요, 프리즘. 그러니까 하겠다, 니네 다 예고? 이렇게 뭐 조달청에? 지원해 이렇게 하는 것도 여기서 아니, 하는 거예요? 이건 연구 용역이고 아까 말한 그거는 이제 발주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발주 전에 여기에 올라와요. 발주 전에 올라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즘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도 이렇게 상당히 기자들이나 학자, 네. 그 논문 쓰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저도 같아요. 논문 쓸 때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정보공개법과 관련된 연구 용역 보고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네. 좋네요.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공공기관들 쭉 살펴봤는데 아까 서울대 병원도 봤죠. 네. 대학도 여러분들이
이런 그 알리오나 클리나이 같은 사이트가 있네요. 예. 이 대학 알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또 재밌게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었어요. 재밌죠, 이명박 정부가 대학을 개혁하려고 이 대학 알림이를 만드는데 이때도 제가 또 교육부에 불려가가지고 이때만 저를 써먹어요. 이거 어떻게 공개하면 될까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또 쭉 불러줬더니 그걸 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렇군요. 예, 예를 들면 입학금 얼마인지 공개했거든요. 여러분들 올해부터 입학금 없어집니다. 왜? 그렇죠. 예. 왜? 대학 알림에서 계속 입학금을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었거든요. 등록금만 입학금이라는 내나? 게 왜 받는지를 몰라요. 아마 맞아요. 그게 어디다 쓰는지에 대한 용처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제가 알고 봤더니 제가 대학 이사를 해봤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거 이제 직원들 그 여러 가지 이제 입시 때 고생했다고 보너스로 줘요. 이거를 왜 신입생들 돈 받아가지고 보너스로 주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없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되기 시작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공개되어 있는 게 뭐냐면 등록금입니다. 등록금이 엄청 비싼 데가 있단 말이에요. 왜 비싸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숙사비도 나오거든요. 여기서 기숙사비 공개했더니 이제 대학생들이 기숙사비의 출처를 정보공개 청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개혁입니까? 우리나라에 기업들이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요. 제 첫 번째 모은 게 뭐냐 하면 이 기숙사입니다. 예, 기숙사를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폭리를 취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원룸이나 이런 데 못 가서 기숙사를 간 건데 원룸보다 기숙사가 더 비싼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수 한 명당 학생 수, 교수들이 논문을 얼마나 썼는지, 취업률,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해 놨습니다. 장학금도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 대학 알림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잘한 아주 좋은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교만 있어요, 선생님? 뭐 대학원까지도 있어요? 대학원도 있습니다. 대학, 예. 대학에 관련된 대학이랑 모든 정보가 네.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라 지표라는 게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사이트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죠.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 각 부처, 부 있잖아요. 여기 네. 보면 부별로 어떤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지 쫙 나옵니다. 통계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할 때 저희 일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여기 부처에 딱 들어가서 보면 이게 하얀 곡선이 그리고 있어요. 예, 그런 걸로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업데이트가 자주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이트 굉장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저도 같습니다. 이 나라 지표는 알아요. 저도 네. 뭐 이렇게 찾다 보면은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저절로. 그리고 이제 막 검색해보면. 예, 그리고 네. 통계 용어들 잘 모르니까 밑에 설명도 통계 용어도 설명이 잘 돼 있고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이 사람한테 전화해라고 전화번호까지 나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뭐 우리가 오늘 또 부가적인 정보들을 또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낙하산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서 또 요것도 하나 더 알려드릴 유용한 정보네요. 안전정보 통합 시스템. 요즘 네. 안전에 대한 그 두려움,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되게 오래된 건물에 들어갔는데 건물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담당자가 여기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알게 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안전정보 통합 예, 시스템. 여기 들어가면 자기 건물 쳐보면 나와요. 여기가 몇 등급 받았는지. 나라 건물이 아니어도 예, 그냥 그거 모든 다 건물이면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처음에 세운상가 한번 쳐봤어요. 세운상가. 예. 어. 그래서 정기 점검 언제 했는지 이렇게 이제 점검 결과가 뭔지 이게 쭉 나옵니다. 네. 그럼 제가 사는 뭐 빌라 찾아봐도 되는 거예요? 빌라는 안 나와요. 그렇게 그냥 좀 큰 거. 아, 예, 큰 뭐 이런 큰데 나옵니다. 그러네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점검 결과는 2.0 이렇게 네. 나와 있네요. 재밌죠. 참 우리나라 네, 별 네. 사이트가 다 있습니다. 네, 이건 사람들 잘 몰라서 못 들어가는데 이건 알려드리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이트가 제일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이트인데. 네, 여기도요.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어요. 참 노무현 정부에는 한 게 많아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있었던 참여연대가 네. 전국에 있는 이제 의원별 항생제 처방 비율을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참여연대가 승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소송을 진 걸 보고 저걸 왜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하게 만드느냐. 저걸 건강보험심사평가 홈페이지로 다 만들어버리라. 그래가지고 여기 다 공개하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자기가 먹는 약이 이제 어떤 약인지, 그게 그 부작용이 없는지 이런 것도 네. 체크할 수 있고.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어떤 이제 수가가 정확한지. 그럼 또 병원비가 많이 나온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돌려줍니다 돈을 나중에. 예, 그래서 병원에서는 엄청 싫어하죠.
병원에서 가장 싫어하는 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에요. 제일 무서운 곳이죠. 예, 무섭고 싫어하고 네. 막. 근데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 여기는 무슨 약을 쓰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이트는 그 병원이 그 약을 쓰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 병원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약을 이제 약 이름이 어렵잖아요. 네. 그 약을 처방 여기 검색해 보면 그 약의 부작용이 쫙 나와요. 아 내가 받은 약, 네. 그 병원에서 내가 이 약을 받아왔어. 네. 그러면 여기서 찾아보면은 아 그 병원이 이 약을 네. 쓰는구나 이렇게. 근데 요즘은 이제 네이버에도 검색이 되는데 네. 예전에는요 이 약 이름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약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자꾸 어떤 병원에 그 약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검색해 보는 거죠. 여기서 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예전에는 산부인과 이제 그 뭡니까 제왕절개율도 나왔어요. 저도 애 2명 놓을 때 그걸 다 검색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왕절개율이 좀 안 하는데 그냥 자연분만을 하는데 이런 데를 찾아서 가고 일부러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자연 분반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으시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좋은 사이트가 많네요.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들을 뭐 오늘 낙하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이건 여러분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아주 유용한 정보들이 모여 있습니다. RTV가 아니면 절대 공개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사이트.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알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오늘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의 알 권리 지키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본이 있는데 대본보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열린공감TV 그리고 뉴스타파, 강성범, 송작가TV 이런 그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서 항상 저희 시청자들께서 아쉬워하셨던 부분이 이 좋은 거를 우리가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다니 TV에서 정말 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들이 바로 RTV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TV 채널만 돌리면 열린공감TV가 나오고 뉴스타파가 나오고 강성범TV, 송작가TV가 나오는 게 RTV예요. 우리가 가장 원하던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소개할 때도 RTV 한번 봐라, 채널 몇 번 한번 봐라. 그 얘기만으로도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 우리가 전달하고 싶었던 지식들을 전파할 수 있는 게 바로 RTV입니다. 알찬 RTV. 많이 도와주시고 RTV를 통해서 우리가 종편에 밀려있는 이런 기울어진 지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